네, 지금부터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전동 주민과 진솔한 소통을 위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질문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시장님께서 지명을 하십니다. 지명을 받으신 분은 마이크를 받고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기명 시장님 주제로 시전동 시민과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주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문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네. 이것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 한 3, 4년 뒤에 이제 1, 2분 브릿지가 완성되고 그러면은 여수가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시전동이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겁니다. 여러분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결코 과장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하나의 건의사항은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저래가 이렇게 왕왕 있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모였습니다. 여기 시장, 도의원,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님들, 그리고 시청 이렇게 관계되는 공무원들 다 오셨습니다. 또 저 밖에까지 지금 공무원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고, 오늘 못한 것은 지역사정을 가장 잘하는 도시의원, 그 동장님한테 평소에 말씀하시면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마이크. 예. 시장님, 질문만 드려야 됩니까? 건의사항 드리려고 합니다. 예, 건의사항을 포함합니다. 예. 저는 그 웅천 포레스트 2단지 주민대표 유오주입니다. 시장님, 그 저희 단지 옆에는 그 웅천 목공원이 있는데요. 웅천 목공원. 그 목공원은 아마 그 시민들이 그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놨을 겁니다. 정서를 위해서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주변을 너무 잘 가꿔 놓으셨어요. 안전난간도 치고 그 돌 사이로 그 철쭉도 있고 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조금 걸어가다 보면은 바로 이 역한 냄새가 나버립니다. 즉 말해서 원천 흘러나오는 곳에서 오폐수가 유입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그 주민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런 제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제 그 못공원 옆에 보면은 최근에 그 안전난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하고, 애울초등학교하고 포레스트 1단지 간에 또 최근에 그 교량 다리를 놨습니다. 거기도 안전난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난간이 제가 보이는 안전을 보장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그 여수시에도 이제 그런 그 안전난간을 치는 곳이 아주 많은데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선 사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순신 마리나, 거기 가면은 반대편에는 바다 쪽이고 이쪽은 그 요트를 그 정박하게 만드는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만한 그 통로가 있는데 바다 쪽으로는 이렇게 세로망을 해가지고 난간이 되어 있고요. 이쪽 안쪽으로는 가로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이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금방 말씀드린 웅천 목공원하고 예울초등학교 교량은 가로 지금 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특히 아이들이 그 장난기 많은 아이들이 밟고 올라서서 아딱 실수하면은 바로 밑에 이런 막 돌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모든 사고라는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경우인데 좀 검토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미리 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까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봐도 대체 가로망이 되면 그거 바꿔 서겠네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두 개의 난간을 세로망을 하자는 거죠? 이제 그건 우리 담당자 준비하세요. 네, 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웅천 목공원 그 흘러내리는 그 유입수가 거기에서 지금 무슨 뭐냐고 하수나 오수가 그리 흘러들을까요?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여서동 노타리에서부터 현대건설 아파트를 지나서 네. 예, 문수중앙을 지나서 아마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게서 아마 유입되는 거 아닌가. 그 주변에 뭐 상가도 많이 있고 그 오폐수를 다 잡지 못하고 아마 그것이 그대로 지금 내려오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차 타고 이수신 공원하고 도서관이나 예. 수경차로 왔다 갔다 해버려서 그 내려서 걸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거기를 언제 기회 되시면 예, 시장님 한번 걷고 보시면 싶었는데 좋겠습니다. 악취가 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잡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 과장님 이거 두 개 다 이렇게 할 건 아니죠? 네, 두 개 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아, 위치는 네. 아니 왜냐면 하나하나씩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은 그 관등 뭐 무슨 과장님보다 소개해 주고 이름 좀 하십시오. 네, 공원과장 조인천입니다. 여기 웅천 목공원 지금 조성 이제 아주 잘 해놨거든요.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오폐수 관계는 이제 공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뭐 일단 뭐 하수관할지 해보고 그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원만의 문제라 그러면 보겠는데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저희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의 그 가로 난간이 이제 이게 가로망으로 되어 있다는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은 정확히 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로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들의 안전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 그 상태를 보고 이제 지금 상태를 보고 세로망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만야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전이 문제가 있다면 세로망으로 바로 교체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석 과장님 이러면 나오시오. 이거 한 집에. 왜냐 그러면은 이 목공원을 산책하다가 대체 냄새가 나면 그 가고 싶겠습니까? 예, 오히려 맑은 공기 마시고 그러고 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건데 지금 무슨 우리 이소녀 의원께서는 뭐 원인을 아시는 것 같은데 뭐 한번 예. 그쪽에 그 예전에 웅천 그쪽에 저수지로 내려오는 물이 그 옆에 주공하고 현대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거기서 잡아서 이제 다시 저쪽으로 펌핑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거기서 이제 펌핑을 하는데 일부 이제 그 비가 많이 올 때는 그에 이제 같이 쓸려서 이제 그 웅천 저수지로 내려오는 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좀 더 그쪽에서 일단은 그 함유로 내려와서 오수만 이제 적은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저쪽으로 차접을 해서 저쪽 문수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시 한번 그 전에 이제 손을 많이 본다고는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위치를 보고 가급적이면 웅천 저수지로 그쪽 저수지로 유입이 안 되도록 다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원인을 알아낼 겁니다. 알아내면 이제 단지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서 다르지 아마 이렇게 하수석 과장이 이제 지들 인지했기 때문에 빨리 잡으세요. 예, 빨리 잡아드린답니다. 예, 예. 아니 왜냐하면 그 주변뿐만 아니라 그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운동하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 많이 아마 그걸 여기에 책 좀 보다가 머리 아프면 이렇게 산책하고 하면 그럴 겁니다. 여수시민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빨리 잡도록 해 주십시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신기동 사는 정명옥입니다. 저 이제 그 신기동에 그 벽화 거리 안에 있습니까? 동아의 거리요. 거기는 지금 기존에 주택단지가 돼 있는 2차선 도로로 이제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중간중간에 뭐 주차장을 좀 개설해 줄 수 없는가 그런 문의하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예. 중간중간에 주차장, 신기동에 곧 공영주차장 큰 거 하나 생깁니다만은 우리 그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설명 좀.
지금 그 신기동 그뭐 피노키오도 그려주고 그 동화거리 아시죠? 그 벽화거리 거기 있는데 거기가 대차 보면은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 조만간에 그 주차장 하나 그 공영 주차장 그 타워식 하나 만들어지는데 지금 저 선생님 말씀은 중간 중간에 그 주차장을 만들어주라 그러는데 집을 좀 사든가 저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맞아요 맞아. 예. 한 군데다만 만들어 놓으면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뭐 그런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주차 차량 과장 장지문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 우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신기동 공영 주차장 이제 신축으로 해서 신기동 112-1번지입니다. 거기하고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많이 떨어졌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금융처럼 됐는 데서 그 중간중간에 그 통로가 있으니까 길게 이렇게 하면 남쪽에서 제가 북쪽으로 가는 그럼- 도로 중간에 하나씩. 그럼 선생님하고 다음에 이제 한번 만나서 확인하고 또 이제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나왔으니까 신기동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5월 17일 날 공사를 착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몇 면이나 지금 공영주차장에 몇 면이나 그 주차 기존에는 지금 현재 37면이었는데 157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97억 원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선생님 저기 이 주택지역 원도심이라는데 주택 밀집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설명해. 빈집이 나오면은 한두 채 사가지고 그들 하나씩 만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막 그런 데가 빈집이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뭐 충무동이나 중앙동 이런 데는 많이 나오는데 막 이런데 예예 한 최대한 공간 그 장지문 과장님 그쪽 그 선생님랑 돌아다니 봐가지고 공터에 혹시 뭐 주차할 수 장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봐 보십시오. 예예.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예.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 북육길 5-8에 거주하는 서한평입니다. 바쁘신 시정에도 이리 제 지역을 찾아주셔서 시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 내용은 문수 시전 간 그 도시계획 노선이 2007년 확정이 됐는데요.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1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면 여수 문수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여수 구 여수 지역에 계신 시민들이 시청사 및 산단에 출퇴근하는데 정체 해소를 많이 덕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문수 시전동 간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좀 개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 사항이나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시전동 걱정하시죠. 문수동까지 걱정하시죠. 연결 안 돼 있습니다. 예. 이제 맞아요. 왜냐하면 웅천 문수동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문수동 그 한류촌니까 거기서 이렇게 시전동 신기동 여기 맨드람 있지? 그쪽으로 이렇게 이 도로를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하는 이 용역도 끝났습니다. 용역도 끝나서 타당성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조만간에 지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결국 뭐 하긴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이석주 의원이 막 이렇게 시정질 때 막 저를 그냥 몰아붙이고 그겁니다. 지금 그거 빨리 하라고. 그래서 원래 계획으로 했던 거요. 그 지금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찌됐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자세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하여튼 시급한 사항입니다. 좀 빨리 개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웅천 36통 통장입니다. 저는 그 지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도서관 쪽에서 그 문수동 쪽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은 암골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시청 시장님한테도 그 직수민원과에서 민원을 였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돼요. 그가 원래 아닙니다. 아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얘기예요. 안골이에요. 그걸 암골이라고 해놨어요. 이 지명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직수민원과에다가 민원을 전 시장님께 한번 넣었어요. 그때도 안 되고 우리 시의원님도 우리 이선호 의원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게 지명이 잘못돼서 암골이라는 말은 없어요. 안골이에요. 한문으로 하면은 내 골.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얘기거든요. 그 지금 도면에 다 이렇게 암골로 나와 있어요. 그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거 빨리 좀 고쳐 주십시오. 그거 암골 못공은 그러던데 암골 못공이라 그러던데 거기가 안골입니까? 안골입니다. 안골. 안 내자 내 골에. 그렇죠. 아이 그건 오늘 같은 날 시간 아까운데 나중에 살짝은 좀 말해주지. 이런 데서는 또 돈 되는 이야기만 좀 하시지. 제가 그게 그 전 시장님한테 직수민원과에다 민원도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과장님. 네. 그거는 이제 우리 뭐 지적이라든 전문가분들, 우리 공무원들, 네. 공무원 이렇게 해서 조사해서 예. 시민들 의견 들어서 예. 지명을 고칠 수 있으면 대체 암골보다는 안골이 낫네. 네. 저희 그 민원 지적과장 한번 네. 그 검토를 좀 해서 연락을 좀 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쭉 역사적인 어떤 쭉 그거 좀 보고요. 그런 뭐 또 자료가 있는가 봐서 그것이 맞다 그러면은 개명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19통 통장 김용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거점도시 미양여수 시민의 살림살이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통 통장 김용한입니다. 건의사항은 신기 경로당이 노후화되어서 신축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972년도에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 당시는 쌍봉면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때 여천군 쌍봉면 시절리 291번지에 당시 쌍봉면 주조장 신인식 사장님께서 대지를 구입하여 거금을 들여 쌍봉면 경로당으로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 후 1975년도부터서 현재 쌍봉동 지역과 시전동 지역이 철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시화로 여천 출장소가 갖추어지면서 현재 신기 경로당이 시전 3길 12-3번지에 1980년에 분양을 받아서 1층 경로당을 건립하는데 보락 주민들이 부욕으로 나와서 건물을 짓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레미콘도 없는 시대여서 철판에 콘크리트를 비벼서 수작업으로 건립하였습니다. 그렇게 건립된 것이 43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쌍봉면 일대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남녀가 같이 지내기에는 비좁아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91년도에 참다 못하여 당시 그 당시는 8통이었습니다.
팔통 주민들께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마당 밟기 농악놀이를 하여서 약 100세대를 다녀 기금을 마련하여 마을회관 2층을 증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층은 여자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마을회관은 남자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32년이 되었습니다. 1층 경로당은 건립된 지 43년이 되었으나 2층 마을회관 현재 남자 경로당은 91년도에 증축되면서 32년이 지난 시점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제대로 등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법적 행정적으로 건축물이 가옥대장에 늦게 등록되어서 경로당 신축 조건에 당장 안 맞아서 늦어지겠지만 만약의 경우 안전을 생각해서 옛날에 순 인력으로 지은 건축물인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43년이 넘은 낡은 건물인데 지진이라도 난다고 하면은 안전이 보장될 수 없을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예, 알았습니다. 예. 지난 4월 25일 신기 경로당이 건축물 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검사관님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런 건물이 여수 전역에는 없다고 하시면서 위험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무리 좀. 진단 검사는 결과는 곧 내려온다고 합니다. 비만 오면은 1층 경로당이 물바다가 됩니다. 여수시에서 이런 경로당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두루 살피시어 안전에 중점과 법적, 행정적으로 비교 분석하셔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시간 견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지은 데는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 증개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내구년한지 그렇게 뭐 좀 그랬네요. 한 30년 돼야지 이렇게 보통 넘어야지 경로당은 신축을 하는데 실은 훨씬 넘었는데 도중에 증개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이 지금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런 말인데 우리 과장님 여수에 이렇게 경로당이 한 520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쭉 뭐 증축하거나 또는 신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문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들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영화입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은 이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2층을 증축해서 남녀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고 저희 시의 등록은 신기 경로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72년도에 이용했던 그 시설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만 경과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전진단도 이미 4월 25일 날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내년도 본회산에 확보해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도 오랫동안 질문한 보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7통 김윤옥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가 있어 지자체의 도로 개편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자이아파트 옆에 있는 지역으로 운전자들이 들어가면 다시 되돌아 나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초행길 운전자는 나갈 길이 있을 거라고 알고 지나가지만 결국 돌아서서 나와야 하는 도로 구조입니다. 교통이 흐르지 못하는 곳이다 보니 주변이 어둡고 상권이 잘 형성되지 못합니다. 자이아파트와 연결이 되는 도로가 생긴다며 초행자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 상가들도 원활하고 교통 흐름으로 홍보가 되고 좋은 상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과장님, 나 여기 지역은 잘 몰라나. 그러니까 지금 대충 어딘지는 알겠는데 우리 저 통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을 잘 저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과장님은 아시겠죠? 예, 그럼 도록 과장님이 한번. 도록과장 예. 오정환입니다. 방금 그 김윤옥 총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 완료된 웅천지구가 개발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지구단위 계획대로 설치를 한 겁니다. 거기를. 그래서 그 부분은 이 공원축이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당초에 지구단위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되니까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어떤 앞으로 교통량이나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부합하다면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통장님, 저기 거기는 도로를 내려면 도로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뭐 이번 좀 변경을 좀 해야 돼요. 그 법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했답니다, 그것이. 예, 예, 그러니까 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민 민원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필요성이 있으면은 도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된답니다. 이게 빨리 하도록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뒤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수에 산 지 10년 됐습니다. 저는 웅천에 사는 진수갑입니다. 여수에 산 지 10년 됐는데요. 은퇴하기 전에는 여기저기 많이 직장 근무를 하느라고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이 도시 비교를 제가 잘 합니다. 그런데 도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여수에서 10년 살면서 아까 저 10년 참지 말고 말을 하라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살다 보니까 이 시내가 너무 답답해요. 왜냐? 산들이 많아가지고 웅천, 여천, 여수 구도심 이렇게 막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출퇴근 시간에도 복잡하고 그러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부산을 그때 제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근무했을 때 보니까 여수하고 똑같았습니다. 지금 도시 규정 그 도로 상태가. 그래가지고 여수도 부산도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후에 가보니까 곳곳에 터널이 뚫려가지고 엄청 편리하게 잘 교통이 원활해가지고 도로가 안 막힙니다. 근데 그래서 여수 제가 처음 오면서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여수 시내 터널 뚫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수 남해 터널도 좋고 여수 순천 간 고속도로도 좋은데 그보다도 더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서는 구봉산 밑에라든가 산 밑에 터널을 뚫어야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알고 여러 간부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수시 이 터널을 앞으로는 터널을 뚫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정 제안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네.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웅천에 살다 보니까 이순신 공원을 제가 자주 갑니다. 제 이제 자랑입니다만은 그 처음에 그 트랙을 만들어 놓고 바닥에 아무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사람을 통해서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집사람이 통장입니다. 뭐냐, 트랙을 도는데
아니 거리 표시가 없어요. 이게 운동량이요. 내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 이 거리 표시를 해놓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뒤에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 트랙 거리가 1,300m. 페인트로 표시해놨는데 나중에 또 동판으로 또 했더라고요. 저 이렇게 아마 그래서 제 제안으로 된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네. 한 달이 아니 이거는 제 자랑이고 잠깐만. 그 이순신 공원에 그 봉수대 그 높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접근 못하도록 위험하니까 접근 못하도록 표시를 해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담당 공무원들은 뭐 새로 하라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제안을 하는데 그 높은 절벽에 암벽등반 시설을 해놓으면은 여러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거를 운동도 할 수 있고 요즘 암벽등반 새로운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시설을 해놓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따라하니까 별로 그 빛을 못 보는데 여수만의 이 특별한 암벽등반 이런 거 상당히 높이가 높아서 효과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라도 검토해서 그런 거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합니다. 예. 아니, 암벽등반 하라고 혹시나 다칠감이 그냥 뭐 공무원이 아니라 저라도 그냥 하기 싫을 것을 의식.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 암벽등반 그것은 그 가능한 일인가 그 여러 가지 그 돌 뭐 상태라든지 또 지형 상태가 그건 보고요. 그 트랙은 아마 거리 표시는 아무리 선생님이 거기서 되는 거 아닌가 봅니다. 그 맞습니다. 부산은 항구도시고 해안도시이기 때문에 예, 산이 많고 평지가 우리 여수처럼 적습니다. 비슷한데 부산은 이제 산 허리를 관통하는 도는 삼복도로하고 터널도로하고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근데 여수는 삼복도로 올 데가 없고요. 예, 터널을 하는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우리 말씀하신 다 그것이 지금 터널입니다. 터널. 이게 구봉산이나 고락산 이런 데를 관통해서 나중에는 또 이제 예, 웅천에서 또 저기 창무 예, 그쪽 다 그렇게 결국은 예, 산단까지도 그런 식으로 여기 시전동까지 와서 여기서도 또 다시 관통해서 산단으로 보고 그런 계획은 지금 좀 선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지 지금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원체 이렇게 도로 사업은 터널이나 도로 사업은 돈이 막 크기 때문에 국가 힘을 좀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쭉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따가요. 안녕하세요. 58당장 박병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말씀은 앞에 분들 하시기 때문에 생각하고 제가 건의사항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웅천 롯데마리나 오피스텔 바로 옆에 마리나 항구강이 있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반 정도 잘라서 일반 주민들이 못 사게 옆에 마리나 관리사무소를 하나 세웠대요. 막아놨어요. 평상시 가보면은 차가 하루에 2대, 3대밖에 안 씁니다. 그걸 왜 주민들에게 그렇게 아무 홍보도 없이 계획은 다 있었겠죠.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롯데마리나 오피스텔에서 DIR 쪽 가는 일방통행 도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 상호를 말씀해서 드리는 걸 했습니다만은 파리바게트 제과점이 있어요. 그 앞에 인도가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런 인도 처음 봤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 제가 롯데건설에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처음에 그런 도로 없었는데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중공검사 때 그렇게 허가 나야 중공검사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시청 주무관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중공검사 끝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지금까지 아무 검토 없이 그대로입니다. 거기 가시면은요, 차가 특히 비상사태 때 못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일방통행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러면 주차가 많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옆에 지금 신축 건물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저는 웅천의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하고. 옛날에 주차 타고 건설하다가 다시 그걸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고 개인 사유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시 건물 지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좀 해주셔야지 살기 좋은 웅천이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스타벅스 뒤에 옛날에 문화 복합 건물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유지가 된 걸 인정을 합니다. 시에서 어떤 이유라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건물 안 지을 때는 시에서 어떤 사유지 주인하고 협상을 통해서라도 건물 올라가기 전까지는 주차장을 좀 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주십사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형말이나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또 인도 좀 축소하고 도로를 좀 확장해줘라 그 말씀이죠. 예, 그건 이 도로시설 관리과에서 좀 하시고 사유지는 놀고 있어도 시에서 협조는 개방 주차장으로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거 안 해준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근데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일단은 일단 그것은 이제 제가 자세히 한번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고 이제 그까지는 몰라요 제가. 일단은 그 원형 마련화 그 주차장 이것을 지금 평소에는 차가 별로 없는데 왜 그 사는 주민들한테 그냥 개방 주차장으로 해주지 왜 그렇게 하냐 그 말이고. 여기서 거기는 해양정책과장 윤국환입니다. 우리 박병우 통장님께서 건의한 그 원형 마리나 주차장인데요. 그 주차장은 사실 우리 마리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마리나 부속 시설 전용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의로 지난 2021년 12월 달에 우리 원형 마리나 이용자 전용 주차장하고 우리 시민 무료 개방 주차장 분리해서 아까 통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 총 56면입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1인 17면을 주민들에게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요. 나머지 39면은 우리 원형 마리나 이용자 전용으로 지금 사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용 요청에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전면 개방 시에 한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용자들이 이용해 아마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면은 우리 원형 마리나 이용 활성화에도 지장을 사실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해양 레저 스포츠 진흥 정책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주민 여러분의 많은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방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당연히 거기다가 당연히 차단기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 아니고 평상시에는 하루에 가보십시오. 2대 3대밖에 없어요. 왜 그걸 개방을 못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통장님 말했습니다. 그거 지금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가 그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대차 이렇게 맥없이 놀리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예. 다음에 우리 도로시 사투리가 나와서 나도 걱정이에요. 시설관리사업단장 김병환입니다. 방금 통장이 말씀하신 롯데캐슬 상가 앞에 도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민원을 파악하고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1회 추경에 그 주변 도로 확장 공사로 지금 7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할 때 인근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인도폭을 축소하는 방법, 또 우리 시의원님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공사 발주할 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국장님. 그리고 이제 주차장. 근데 뭔 인도를 15m씩 해놔서 뭐 하려고 그랬어? 그것은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롯데캐슬 건축 허가 과정에서 허가 조건이가 그렇게 교통 영향 평가 과정에서 들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너무 넓고 인도 폭이 넓고 차량 교행이 어렵고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현지도 가보고 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지금 했습니다. 시장님 예산 세워주셔서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에 추가로 개인 사유지 주차장 부분은 매각 관계는 제가 여기서 뭐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제 일반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 장기간 건축이 안 되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토지주하고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무료로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일정 시설을 해주고 재산세를 면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부지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찾아서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거고요. 시전동뿐만 아니고 온 시내가 다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25군데 하고 있는데요. 도서 지역 일부는 빼놓고는 전부 다 주차장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고 그러는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여기 동네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 도의원님들이 너무나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해서 최근 의원님들께 지금 자료를 싹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거 외에 추가로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거나 꼭 주차장이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자료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실정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자료가 저희들이 수합되면 또 현지 점검하고 확인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제가 한마디. 네, 일어나서 하십시오. 예. 우리 이석주 의원님이 또 한마디 한답니다. 또. 예, 아까 문화시설 매각 관련해서 아까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최근에 좀 조사 중에 있어서 현재 지금 조사된 사항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지가 문화시설 부지라서 참 우리 주민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보니까 21년 9월 30일 날 일반 경쟁 입찰로 해서 그 매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됐는지 현재 조사 중이고 이제 매각 사유는 도시개발사업 재정 확충으로 이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처분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의회에 그 처분될 때 그 동의를 얻었는지 또는 동의를 얻어야 된 절차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현재 확인 중에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들여다보고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따 조사 중이랍니다, 지금. 자.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시전동에는 그 동화의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짧고 해서 저는 신기동까지 좀 연결을 해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화해서 이순신 장군의 거리를 해서 좀 크게 확대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구체적인 지점을 말한다면? 신기동까지. 신기동이 광도면디? 전체로. 전체로는 안 되고. 네. 동화거리에서 네,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관광객들도 와서 볼 수 있고 그렇게 좀 해서 좀 크게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화의 거리를 지금 현재 여기 좀 동사무소 옆에 안 있습니까? 여기서 쭉 이쪽으로 좀 갤럭시 골목이라든지 그쪽으로 쭉 좀 이렇게 확대 좀 시켜주라 근데 혹시 누구 과장님들 답할 수 있겠습니까? 스토리텔링으로 이순신 장군 일대기라든지 막 그런 건가 봐요. 예. 네. 19통, 20통은 돼 있고 21통 이런데요. 네. 그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예, 도시계획과장 이용호입니다. 지금 동화의 거리라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CS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경관 쪽을 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오늘도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경관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 계획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분하고 같이 한번 현장 가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고요. 우리 이선영 의원이 또 한 말씀 하시겠다네요. 네. 아까 그 박병우 통장이 말씀드린 그 도로 관리 사업소에 그 7억 그 예산을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굉장히 S자 도로 굉장히 그 좁아요. 해서 인도를 50cm에서 60cm 자르기로 했습니다. 쭉 잘라서 새마을공고 뒤에 그 주차장에 대형 주차장 2개가 있어요. 그 들어간 도로가 일방통행이 되었고 그 역주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방향으로 이미 그 설계가 지금 다 나와서 7억 서에서 곧 그 공사는 들어가고요. 디아일랜드 그 입구가 마리나 시설 300선석이 되는데 요트를 끌고 들어가면 도로로 인도를 침범을 해요.
그것도 7억 예산을 세워서 배우입선석 그쪽에서 바닷가로에서 인도를 잘라서 3m에서 일방 2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이미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장님과 그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미 설계 예산이 다 섰습니다. 올해 공사는 곧 들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자꾸 동네가 이제 좀 불편한 대로 하나씩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천 1통장 이호입니다. 저는 웅천 그 장도공원에서 공원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웅천 장도공원이 해인대 조성되어 있는데 많은 관객과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그 민물만 되면 관광객이 통제 불가능합니다. 시민들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 개선 방안이 혹시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이 차면은 물이 들어오면은 못 다니는 거예요. 예. 그건 물이 들어와도 다닐 수 있게 해주라고요. 그런 방안이 개선 방안이 혹시 있는지. 처음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높여서 인도교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죠. 그럼 차는 어떻게 다니고요? 차는 밑으로 아니 인도교. 인도로 밑으로 다니죠. 그 과장님 지금 뭔 건의를 하냐 그러면 물이 만조가 되더라도 가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지금 왜 시민들이 만조가 되면은 시민과 관광객이 아예 못 건너가 버리고 못 나오니까 우리가 시간을 통제합니까? 근데 우리 저 선생님은 관계 없이 그냥 만조가 돼도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해주는데 무슨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네, 공원과장 조인천입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장도공원이 정말 여수시의 최고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사실 한 50억 정도 시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한 50억 들여서 그 뭐 애기동백이랄지 여러 가지 뭐 산책로 그다음에 난데렌 조성 또 다들 뭐 정원 뭐 관수시설 이번 곧 있으면 또 이제 수후까지 심을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아직까지 그 도로를 그리고 관통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 네. 그것은 제가 네, 이제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사모님, 원래 이선 의원이 그러는데 원래 처음 그 애월마을 그 장도공원 조성할 때 지에서 갈등거나 그런 걸 연구를 했다 그만요. 근데 일단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네, 한번 장차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현재는 지금 장도공원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동도는 지금 공원으로 완전히 완성된 데고 장도공원을 우리 여수에서 최고의 공원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나중에 물건이 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로도 그렇고 일단 지금 막 한 그루에 2,500만 원짜리 동백을 그냥 새 그루나 갖다 심어놓고 지금 볼만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걸 좀 공원을 완벽한 공원을 좀 만들게요. 수목을 잘 심어서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그것도 장차적으로는 밀물이 되도록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애초에 그런 생각도 했다네요. 애초에 처음 들어갈 때 이렇게 문제 제기했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뒤에 또 저 다음에 하십시오. 예. 신기동 11통에 사가는 김경봉을 씨다. 노포시에서 웃기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년 통합 이후에 여수시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 의식 구조가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 여수로 가면은 여수 간다고 여기 쌍문 쪽에 사람들 여수시 간다고 그러고 또 구 여수에서는 또 여천 간다고 그러고 이 일본의 시민 의식 구조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생각해 보기로는 이 지금 행정구역 직제 개편을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동여수, 서여수 해가지고 그 시민 의식이 통일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점에 좀 유의하셔가지고 시민 의식을 좀 바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지에서 오신 소님들이 여기서 여수시에 간다고 그러면 웃어버려요. 여천시에서 여수 간다고 그러면 웃어버려요. 그래서 시민의 의식이 통일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소외된 감이 하나 있는 것이 각급 행사가, 시 행사가 구 여수시에 치중돼 가지고 진행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여천시 소위 망망공원, 흥국체육관, 이것은 쓸모가 없는 물건이 되는 환경으로 시방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고 소외감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여천에 발생을 주는 구 여천에 좀 활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제가 사는 곳이 신기동 11통인데 11통에는 구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포장을 해놓은 것을 갖다가 공사로 2중, 3중 해가지고 이 구간도로가 완전히 짜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짜집기도 모양이 좀 좋게 해놨으면 좋은데 차가 다니면서 다 망가져버리고 해가지고 아주 흉하게 되어 있어요. 웃기는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좀 공사를 착수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충석 시장님 계실 때는 이 도로 개보수를 갖다가 사업을 구 여수시에 전부 다 여천의 예산을 싹 다 갖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구 여수를 가면은 골목골목 할 것 없이 말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데 여러분이 한번 신기도 이 구간도로를 한번 통행을 해보십시오. 아주 흉측합니다. 이 분야를 세 가지를 갖다가 건의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녀 통합된 지가 지금 한 20여 년 좀 넘었습니다만은, 시민의식이 지금 통일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더군다나 이 사회문화적 통합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잘 알아들으시겠고요. 그리고 원래 각종 행사가 진남제든 뭐든 원래 원도심 쪽에서 다 행사가 많이 시작돼서 우리 여천시는 또 어찌되면 신생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계신 시의원님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 각종 행사가 축제가 그렇게 원도시만 집중되어 있냐 해서 동동 북축제,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소이나 또 동동다로 또 2차 분지금도 시작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굴해서 선소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발굴해서 계속 이쪽도 좀 축제도 좋은 축제가 없는가 발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 재포장 문제는 다시 한번 현장을 11통 쪽 지역을 한번 신기동 잘 한번 살핀 다음에 이렇게 좀 흉하지 않게 다시 그 재포장을 아수콘 재포장을 하든가 이렇게 그런 걸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예정된 시간이 넘었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고. 예. 그 다음에 하세요. 예. 예. 또 어르신 먼저 손 들었으니까. 예. 웅천동에 살고 있는 시전동 노인회장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는 노인들은 일을 못합니다. 조건이 기초연금을 타야 일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여수시에만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는 거다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저 참석하신 분들이 웅천동에 사는 분들이 그 집안입니다. 그래서 웅천동에 사는 분들이 시전동 사무소로 와. 이건 아주 저 자존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웅천에 개설을 쓸 의사가 있는지, 만약에 시급한 시일 내에 개설이 안 되면 동명이라도 좀 바꾸자. 왜 웅천 사람들이 시전동으로 옵니까? 아주 그 기분이 없잖아요. 지금 시장님이 사시는 저 고향의 하정면 사람이 왜 하양면 면상으로 갑니까? 그거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자, 우리 조영호 과장님, 기초 연금을 받는 사람만이 노인 일자리라는 거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우리 시 임의대로 못하는 거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건. 네. 지금 저희 여수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가 올해는 9,231분이 지금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상자 선정 자체가 기초 수급자가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특별히 또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노인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하는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고, 이제 저희 자체 사업이 한 3,000여 명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시장형 취업 알선형이라고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만 60세 이상 어떤 그런 사업 특성상 적합한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지금 이미 대상자가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는데 모든 분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해드리면 좋으나 또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원칙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본다 그러면 저희 여수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여나 방법이 있을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된다라고 지금 바로 즉답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보안 쪽으로, 그리고 웅천 동에 동사무소 하나 만들어주라, 하면 또 출장소 하나 만들어주라, 이렇게 막 시의원들도 엄청 이렇게 말하는데요. 일반 법이 면은 출장소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라면, 그러니까 중림이 소라면 아닙니까? 덕양에 소라면 사무소가 있는데 중림에다 지금 출장소 하나 만들려고,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동은 안 된답니다, 이게 출장소가.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웅천을 동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분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러면 여수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기 때문에 뭐 화정면을 갖다가 화양면에 붙여버리든가, 또 그런 수를 해야 돼요. 묘도동을 삼일동에 붙여버리든가. 동이나 면을 늘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편제가 동장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웅천 이전이 늘어나면 결국은 무슨 수를 써야 되기는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랑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계속 좀 시정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웅천동 문제는 여수에 지금 그런 데가 다 웅천동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아까 여성 한번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합시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동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수시에 한번 건의하고 싶어서 지금 들었는데요. 우리 정육공장 국가산단을 갖고 있는 정육공장을 여수에서 갖고 있는데 각 지역에 한 번씩 바람을 쐬러 갈 때마다 우리 주유소가 제일 단가가 세요. 그거 어떻게 조치가 안 됩니까? 저도 그것이 의문입니다. 왜냐면 의원님들이랑 같이 의논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정육공장하고. 우리 기름 정유하는데 여기 지하철 카드가 있는데 순천보다 기름값이 더 비싸.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시는 분하고 우리 과장,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제 의사입니다, 의사.
이번에 뽑았는데 의사 선생님인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답하려고 합니까? 저도 이게 계속 궁금해서 아니 저도 이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싸고 정말 저도 그런 게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 이해는 됐는데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기름을 만들면 그대로 시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에서부터 이제 상품을 이제 태그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태그를 붙여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류량이 내려올 때 기름값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장은 옆에 있어도 이 기름이 서울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가 비싸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제주도 다음으로 비싸요. 제주도는 배 타고 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아니 소장님 잠깐. 뭐 그런 법이 왜 있답니까? 그냥 여수 밖은 기름 좀 빼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뒷고기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게 유통 과정이 그렇게 된다고 저도 이해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비싸니까 짜증은 나죠.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시키도 뭐 지명 달리게 나오시면 별로 이번에 뭐 무슨 의사고 뭐 이 보건소에 소정을 갖고 좀 자랑 좀 하십시오. 또 시민들한테 당부도 좀 하고. 예.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손들어서 제가 나온 거고요. 저는 이제 여수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교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제 응급의학 전문의로 30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지로 많이 돌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좀 고향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하는 중에 보건소장이 마침 자리가 있어서 제가 보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다른 이제 보건소장님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의사 출신으로 보건소장을 하니까 아까 지금 노인 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사실 좀 더 촘촘하게 여러분들의 그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챙겨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건 모르는데. 왜냐하면 웅철이면 전만병원 생긴다는 말이 있긴 했는데 저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건 혹시 우리 소장님 말을 하랍니까? 그 개인 병원인데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원장님 만나 뵙고 몇 번 만나봐서 아는 내용이라서 지금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설계는 들어갔고 아마 내년쯤으로 착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제천에 좀 대형 병원, 여수 전남병원이 큰 규모로 아마 10,000평 정도 좀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부지 다 써서 대형 병원으로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길 원장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설계에 지금 맡겨져 있고 아마 착공 25년도에 24년도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교동 전남병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은 이제 전혀 매각은 안 하고요. 그 병원은 또 다른 활용 방안으로 해서 쓰는 걸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화 시간을 마치고 우리 정기명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서면으로 하십시오. 이따가 서면으로 하면 저희가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장님 마무리 말씀. 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같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렇게 쭉 토론에서 보셨듯이 가능하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게 주민이 편하도록 편리하도록 또는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하면서 그렇게 꼭 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27개 업무운동을 쭉 이렇게 관할하기 때문에 촘촘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시전동의 전문가는 여기는 주정섭 도의원이나 네 분의 시의원 그리고 동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조그만 불편사항이 있으시면은 항상 이렇게 의원님들이나 동장님을 좀 괴롭히십시오. 그러면 또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동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솔한 대화를 나눠주신 우리 정기명 시장님과 도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는 좀 천천히 퇴장해 주십시오. 시장님과